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데이터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그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잖아요. 과연 우리는 기계에게 어떻게 세상을 알려주고 또 진정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쥔 개념, 온톨로지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온톨로지요? 네,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걸 넘어서요. 데이터라는 혼돈 속에서 의미 있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아, 설계도요? 네,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쩌면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AI를 위한 설계도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설계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건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데이터 사일로하고 AI 환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일로는 많은 기업들이 겪는 문제일 것 같은데 마치 부서별로 각자 다른 나라 말을 쓰는 바벨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영업팀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생산팀의 부품 관리 시스템, 재무팀의 회계 장부. 이게 전부 따로 놀아요. 아, 다 분리되어 있군요. 네, 심지어 고객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도 영업팀은 잠재 구매자를 떠올리고 생산팀은 차량 소유주를 떠올리죠. 아하, 의미가 다르네요. 그렇죠. 데이터들이 서로 대화할 방법을 모르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냥 각자 창고에 먼지 쌓이듯 있는 겁니다. 이런 상호 운용성 부재,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그렇게 맥락 없이 분리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바로 그 환각, 그러니까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재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네네. 이게 본질적으로는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언어 패턴 암기 기계에 가깝거든요. 아, 암기기계. 네. 실제 세상의 인과관계나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단편적인 데이터만 보고 A 다음에 B가 자주 나왔네? 그럼 A는 B의 원인이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소설을 쓰는 겁니다. 하하, 그렇군요. 이게 바로 단순한 빅데이터의 축적이 진정한 지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이 문제가 꽤 근본적인 것 같은데요. 자료를 읽다가 정말 의외의 지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점이죠? 이 최첨단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AI 데이터 구조 문제를 푸는데 고대 철학자가 왜 필요한 거죠? 하하, 그 연결점이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본질을 탐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철학적인 접근이네요. 네, 이 철학적 고민이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월드와이드 웹, 바로 그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의 기술적 고민하고 딱 만납니다. 아, 팀 버너스리요? 네, 그의 고민은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위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어떻게 의미 있게 연결할 것인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한 명은 개념의 세계에서 다른 한 명은 디지털 세계에서 똑같이 연결과 질서를 고민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에 톰 그루버라는 인물이 이 철학적 개념을 컴퓨터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온톨로지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 그때 이 용어가 정립된 거군요. 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려는 일종의 디지털 약속을 만든 셈이죠. 그 톰 그루버가 온톨로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유된 개념의 명시적 사양.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의는 너무 학술적으로 들려서 한 번에 와닿지는 않네요. 공유된 개념의 명시적 사양이라니 그렇죠. 이걸 실제 기계를 다루는 관점에서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문장을 딱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첫째, 명시적이라는 건 애매함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애매함을 제거한다? 네,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는 개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180cm, 누구는 190cm를 생각하겠죠. 기계는 이런 모호함을 견디질 못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온톨로지에서는 키가 크다를 신장 180cm처럼 기계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규칙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표현을 기계의 객관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거군요. 그럼 공유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이 규칙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르기로 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회사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영업팀, 생산팀, 재무팀 모두 고객이라는 단어를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단 하나의 정의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 모두가 같은 의미로 쓰는군요. 그렇죠. 사람, AI, 모든 시스템이 이 약속을 공유해야 비로소 데이터가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개념화가 남았네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대로 모델로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현실 세계의 지식과 관계를 컴퓨터 모델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특정 조직에서 일하고 그 조직은 특정 장소에 위치한다. 처럼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구조화해서 담아내는 거죠. 아하. 결국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온톨로지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모두가 함께 쓰기로 약속한 애매함 없는 명확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명확한 설명서라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다면 이 설명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어떤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세상을 아주 작은 단위의 블록으로 정의하고 조립하는 방식인데요. 네 가지 기본 블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가지 블럭이요? 첫 번째 블록은 클래스입니다. 이건 사람, 회사, 도시처럼 개념의 종류를 정의하는 일종의 청사진이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면 그 설계도로 실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블록, 인스턴스입니다. 사람이라는 클래스, 즉 설계도가 있다면 홍길동이라는 실제 개체를 만드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네, 회사 클래스로는 솔트록스라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홍길동이라는 개체가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좀 텅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정보를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필요한 게 세 번째 블록인 속성입니다. 속성. 홍길동이라는 인스턴스의 이름, 홍길동, 나이 35세, 직급, 과장과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부여해서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 속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그냥 홍길동은 홍길동이고 솔트록스는 솔트록스일 뿐이잖아요. 이 둘을 연결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블록, 관계입니다. 관계? 홍길동은 솔트룩스에서 근무한다처럼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선과 같죠. 아, 연결해주는 선이군요. 네,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형태의 작은 블록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면 기계가 비로소 낱개의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거대한 지식 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데이터를 생각하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저는 보통 데이터를 엑셀 시트처럼 정해진 칸에 정보를 채워넣는 표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네요. 네, 다르죠. 뭔가 경직된 표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유연한 거미줄, 즉 그래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라고 하죠. 네, RDB. RDB와 온톨로지 기반 지식 그래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RDB는 행과 열이라는 정해진 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중점을 두거든요. 저장. 데이터가 각각의 방에 갇혀 있고 홍길동과 솔트룩스의 관계를 알려면 인사 테이블과 회사 테이블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연결하는 아주 복잡한 작업, 즉 조인이 필요하죠. 반면에 지식 그래프는 처음부터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식 그래프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예요. 네. 홍길동이라는 점과 솔트룩스라는 점이 근무한다라는 선으로 처음부터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자체에 관계와 맥락이 이미 녹아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와 통찰력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념은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은 AI 환각의 치료제였습니다. 정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네,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톨로지는 확률에만 의존하는 LLM에게 사실과 인과관계라는 아주 굳건한 닻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닻을 내려준다. 네, LLM이 답변을 생성할 때 마음대로 창작하는 대신 온톨로지라는 사실 기반 지식 지도를 먼저 참조하게 강제하는 거죠. 이걸 그라운딩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라운딩이요? 네, AI가 소설을 쓰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사실관계가 담긴 참고서를 딱 펼쳐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아, AI가 맘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지 못하게 꽉 붙잡아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현실 세계를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에 활용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트윈이 그냥 공장 설비의 3D 모양만 그럴듯하게 복제하는 수준이었다면 온톨로지 기반 디지털 트윈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예로 든 자동차 공장을 생각해보죠. 단순히 기계의 모양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는 저 기계랑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어 있고 특정 부품이 공급되어야 작동하며 시간당 1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운영 프로세스까지 통합하는 겁니다. 와, 현실 공장에서 센서 온도가 올라가면 디지털 트윈의 온도계도 실시간으로 똑같이 올라가는 그야말로 완벽한 거울을 만드는 거죠. 자료에서 온톨로지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한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아,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가 살아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데이터 구조가 유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유는 온톨로지가 정적인 지식 창고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3계층 구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3계층 구조요? 네. 첫 번째, 시멘틱 계층에서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의미를 이해합니다. 공장 설비 A의 온도가 90도에 도달했다. 이건 위험수위다. 라는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네. 두 번째, 키네틱 계층에서는 이 의미를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냉각팬을 최대 출력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내리죠. 아, 행동으로. 그리고 마지막, 다이내믹 계층에서는 그 행동의 결과를 다시 학습합니다. 냉각팬을 작동시켰더니 5분 만에 온도가 70도로 안정되었다는 결과를 지식 지도에 업데이트하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어제 오후 3시에 특정 설비의 온도가 급상승했다. 라는, 즉 무엇이 일어났는가라는 현상만 보여준다면 네, 맞아요. 온톨로지는 왜 일어났는가를 파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행동까지 이끌어낸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상을 나열하는 것과 원인을 파악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능이죠. 온톨로지는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말 쏠깃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나 경험 같은 안목지를 회사의 영구적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보통 그런 건 특정 에이스 직원이 퇴사하면 함께 사라져버리곤 하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한 화학 공장이 베테랑 김 부장님이라는 분의 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런 장인 같은 분들 꼭 계시죠. 맞아요. 그분은 발효 탱크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만 듣고도 최적의 교반 시점을 알아냈죠. 그런데 그분이 정년퇴직하자마자 생산 효율이 15%나 떨어졌습니다. 와, 15%나요? 네, 그분의 머릿속에만 있던 노하우, 즉 안목지가 사라진 거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온톨로지가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온톨로지 구축은 그 김 부장님을 인터뷰해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이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분의 노하우를 소음 주파수 X 이상, 그리고 발효 시간 Y 경과시 교반기 Z를 작동시킨다와 같은 명시적인 비즈니스 로직으로 변환하고 이걸 시스템 코드로 구현하는 겁니다. 개인의 감을 규칙으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던 지능을 시스템 전체의 지능으로 이식하는 과정이죠. 김 부장님이 회사를 떠나도 그의 지능은 시스템에 남아서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 AI가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설명도 있네요.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인가요? 지휘자보다는 공용 악보에 가깝습니다. 공용 악보요? 네, 영업 AI, 생산 AI, 물류 AI가 각자 다른 전문성을 가졌지만 공유된 온톨로지라는 하나의 언어,
즉 진실의 원천을 통해 소통하는 겁니다. 아,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는 거군요. 네, 영업 AI가 신규 주문 계약이라는 정보를 입력하면 온톨로지는 그게 차량 100대 생산 필요를 의미한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줘요. 네. 그럼 생산 AI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 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물류 AI는 자재 입고 일정 조정에 들어가는 시기죠. 와, 정말 유기체처럼 움직이네요. 네,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하나의 악보를 보고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협업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장점들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정교하고 거대한 의미의 지도를 만드는 건 그야말로 엄청나게 어렵고 비싼 작업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회사의 모든 지식을 담은 지도를 만들려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년은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아, 역시. 그 지적이 온톨로지가 수십 년간 학계 이상에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였죠. 전문가들이 수많은 문서를 읽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부서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수작업으로 지도를 그려야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정의 하나를 합의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기도 했으니까요. 고부용 저효율 구조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LLM 덕분에 이 분야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LLM이 여기서 또? 네, 이제는 LLM이 계약서, 보고서, 매뉴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스스로 읽고 그 안에서 핵심 개념과 관교들을 추출해서 온톨로지 초안을 순식간에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와, 자동으로요? 네, 사람이 하려면 몇 달이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내는 거죠. AI가 AI를 위한 지식 지도를 스스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서 전문가의 검수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뼈대를 AI가 세워주니까 인간 전문가는 살을 붙이고 다듬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속도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이 온톨로지라는 여정은 흩어져 있는 원석 같은 데이터를 맥락이라는 세공을 통해 빛나는 보석, 즉 정보로 만들고요. 네, 이 보석들을 엮어서 하나의 목걸이, 즉 지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목걸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지혜와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톨로지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AI 시대의 새로운 운영체제, OS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요. 네.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OS가 있어야 다양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기업의 모든 데이터와 AI가 질서 있게 작동하기 위한 기본 틀이 바로 온톨로지인 셈이죠. 잠자고 있는 데이터를 깨워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지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AI가 LLM을 통해 스스로 지식 지도를 그리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AI의 세계 지도가 우리가 아는 세상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